그 이상한 특약이 2줄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꼭 특약에 넣으세요. 매매계약? 나 처음 한다. 이게 전월세 계약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꼭 들어보세요.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도 본 적 없다.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걸 계약 쓰는 날 아침에 처음 본다? 거기 깨알 같은 글씨들 막 있는 거 읽어볼 시간도 안 주는데 불안하시죠?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매매계약서 기본 양식 올려놨어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요거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가야 소용없고 이걸 듣고 가야지. 영상 다 보시고 고정 댓글이라 맨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먼저 보세요. 그리고 요런 내용 특약은 여기 쓰는구나 하시고 한 번씩 눈도장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매도를 했어요. 이 특약이 사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만 반대로는 이게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투자를 15년을 했는데 특약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매도를 한다고 했죠. 파는데 특약 1. 본 부동산에 딸려있는 창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매도하는 게 40평대 자이 브랜드 고급 아파트였어요. 지하 주차장 자리에 개별 창고까지 있는. 그런데 그 창고를 열어볼 새가 없어서 문 열어봤다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책임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또 하나도 그때 그 집이 공실이었거든요. 공실이어서 보일러를 못 틀어봤다고 이후에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제가 팔 걷어붙이고 가서 싸웠냐. 그럼 제 15년 투자 인생이 부끄럽죠. 아주 우아하게 웃으면서 그 특약을 싹 지우고 해피하게 도장 꽉 찍고 왔죠. 그 전에 정말 필수 특약이 없으면 요런 문제거리 있는 특약 지우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 필수 특약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필수 특약, 누구나 넣어야 되는 필수 특약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녀석들은 보통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 넣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계약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특약 보신 적 있죠?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현재 시설물 상태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라고 보면 이제 이 아파트의 상태대로 매매한다. 여기서 또 권리관계 기준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에 근저당 같은 게 설정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변동 없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특약이 들어가고요. 또 2번째 기본 특약, 본 계약 해지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뭐 이거 특약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정말 막가파들이 좀 있어서 이건 좀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가지 만약에 혹시 소장님이 깜빡하시면 여러분이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성수에 30억짜리를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가계약금을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막 오르는 시즌이어서 매도인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의 2배인 6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거의 협박조로 지금 계좌 주면 3천만 원 주고 계좌 안 주면 난 몰라. 이것도 안 줄 거야. 계약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안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나이 지긋하신 그 어르신이 중개소장님 협박 또 우리 매수인 협박하면서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물론 이기겠죠. 하지만 많은 세월을 거기에다가 정신력 갈아놓고 에너지 갈아놓고 해야 돼서 우리 친구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기 돈만 받고 끝났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와 진짜 그거 계약 못한 것도 아까운데 그거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그때 가격에 2배까지도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 필수로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황마다 필요한 상황 특약들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바로 필수 특약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갈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기본 특약에서 봤던 현 시설물 상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새 아파트는 그런 거를 신경 쓸 일도 없지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뭐라도 조금씩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 좀 모르고 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매수인은 막 도끼는 뜨고 어디 하나 있나 보자 막 이러면서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 특히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작은 하자 좀 돼서 페인트 좀 벗겨지고 싱크대에 뭐 걸쇠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문 조금 덜 닫히고 이런 거 갖고 나중에 문제 안 삼아요. 진짜 문제되는 가장 심각한 거는 누수 문제. 이 누수는 자수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고치시던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지를 하세요. 앞베란다 벽면과 천장 사이에 있는 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지가 좀 젖고 곰팡이가 살짝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중개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매수인에게도 고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격을 몇백 정도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꼭 특약에 넣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자 얘기 가지고 심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조금인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게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앞베란다 샤시와 천정이 만나는 곳에 누수는 쌍방이 인지하고 이 하자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매매계약이므로 차후에 동일한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시는데 앞에 문구 있죠. 거기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뒷베란다 세탁기 위에 있는 누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특약까지 깔끔하게 넣으시면 이걸로 서로 속았다 안 속았다 돈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약날 머리끄댕을 잡냐 마냐 이런 일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관계 대표적인 게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등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를 구두로 이거는 잔금시까지 다 갚으셔야 돼요 해도 좋지만 이런 경우 꼭 특약 한 줄 써 놓으세요. 바로 이렇게요. 매도인은 빵빵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3억 원을 잔금일까지 상환 말소한다. 아주 짧잖아요. 이거 한 줄 써놓고 마음 편히 잔금일 기다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중도금 같은 거 지급됐을 때 요거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또 넣으셔도 되고, 특약에 넣는 거는 글을 엄청 멋있게 한자 용어 써서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잔금일에는 요건 물론 소장님이 챙겨주시겠지만 잔금 들어가면서 은행에 대출 갚고 등기까지 말소될 수 있는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 따른 특약. 왜 집을 사고 바로 입주 못하면서 전세를 놓을 생각이 있거나 전세를 놔야 되는 경우, 생각이 있는 분들 일단 넣으세요. 전세 안 넣으면 그냥 상관없는 거니까. 전세를 넣을 때 전세 놓을 거니까 협조 좀 부탁드려요 하고 예쁘게 말하는 거 좋지요. 근데 힘이 없어요. 특히 예전에는 집만 보여주면 되는데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가 뭐냐면 현 등기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 등기 소유자라는 건 뭐 누구예요?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줘도 되는지 사실 몰라서 겁나서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는데, 특약에 깔끔하게 넣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 경우에 대해서 그래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후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거나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그냥 협조해 주세요 이런 말하고는 힘이 다른 파워가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 그 말도 안 되는 특약을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싹 지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진화이스가 엄청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이 모든 계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의 특약을 정말 여러분이 관철시키고 싶으시면 이거를 바로 이때 하셔야 돼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사실 그때는 어수선해서 그렇게까지 못했다 하시면 본계약 전에 소장님하고 다 말을 끝내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소장님이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소장님 계약 당일에 어수선하고 바쁘니까 미리 인적사항 받아서 계약서 다 작성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 그거 좋겠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 받아봤는데 그 이상한 특약이 2줄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어요? 본계약 당일? 아니죠. 아직 날짜 남았어요. 보고 소장님께 어머 소장님 이런 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저는 제일 먼저 이랬어요. 소장님 이 특약 매수인이 넣어달라고 했나요?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제가 걱정돼서 넣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사안이 가볍게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소장님 먼저 창고는 저희 집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다시 가보세요. 창고도 열어서 보여드리고요.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계약 당일에 이 얘기 나오거나 그 이후에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이야기하면 저도 소장님도 피곤해요. 그렇죠? 보일러도요, 소장님. 집 여러 번 가보셨는데 가서 틀어보세요. 지금 트는 보일러가 제가 내죠. 그죠? 아직 잠금 전이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돌려보시고 몇 시간을 돌리셔도 괜찮아요. 이상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매수인 안심하시고 걱정 없으면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계약날 서로 기분 좋게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더니 우리 수장님 100번 맞는 말이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제가 계약 당일날 가서 본계약날 했다? 매수인이 창고에 이상이 없으면 이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도인? 이러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경력 15년? 거기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중개소장님이 안 틀어봤고 지금 거기가 뭐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는데 보일러 얼어 터졌을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진짜 이럴 때 피눈물 흘리거나 머리끄댕이 잡히거나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본계약 전에 소장님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들 넣는 것도 부드럽고 아름답게 소장님께 말씀드릴 때 소장님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계약 잔금까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똑똑한 매도인 만났다고 좋아하실 겁니다. 계약은 그래요, 여러분. 쌍방간의 합의잖아요. 그 합의의 중간에 계신 소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가장 최적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그 계약을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혜가 좀 더해지면 정말 탁월한 계약이 나오고 매도인, 매수인, 소장님까지 다 만족하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계약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지나이싸고 함께 공부하세요. 제가 한 계약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영상 제가 2개나 더 올렸어요. 이 영상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혹시 못 보셨으면 그분들 위해서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저하고 이 유튜브 통해서 꾸준히 같이 공부하실 분 구독, 좋아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기반으로 영상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세요. 오늘도 미라클!